푸른 나무들 사이로 색이 바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누렇게 변해 말라 죽은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들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그 일대 나무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속수무책인 상황. 갑자기 한 6개월 사이에 재성충 소나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잘 못 봤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본 것 같아요. 소나무 제선충병은 최근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목은 2만 7천 본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도외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산림청에선 소나무 제선충병 대발생 시기로 규정할 정도입니다. 여름철 이상 고온 등의 여파로 소나무의 생육 환경이 저하되면서 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져 소나무 제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재난급 기후변화가 한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매개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초부터 방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목을 땔감이나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벌채한 경우에는 방제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 5천 그루가 줄줄이 베어져 나갑니다. 제선충병이 퍼진 군락지 전체를 통째로 잘라내는 겁니다. 1, 2년 그 사이에 확산세가 워낙 심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병해충의 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혼요림으로 해서 산림을 조림할 계획입니다. 산림의 70%가 소나무인 태안에서는 제선충병에 감염돼 시뻘겋게 변한 나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근흥면과 남면 일대에서는 군락지 절반 이상이 이미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km 다 안 돼요. 거기 가면은 산이 쫙 다 죽었어요. 완전 다 죽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참 가슴 아프죠. 이게 그전에는 이렇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조선시대 왕실림으로 보호되어온 안면도 소나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보호구역 인근에서 고사목들이 발견되고 예방주사를 맞은 구역에서도 하나둘씩 고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제선충병 감염이 예상되는 소나무는 약 만여 그루, 지난해 대비 2.5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인 솔수요 마늘소의 활동 시기가 길어지면서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방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행 국립공원안 소나무 군락지도 이렇게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려 고사해 있는데요. 하지만 방제 예산이 없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선충병 방제와 예찰 등 국립공원구역 방제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면서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충청남도는 방제 사업비 213억을 투입하여 피해목 제거 3만 3천 분 등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산림청에 국비 100억을 지원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산지동의 없이도 감염 의심목을 강제 벌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박광식입니다. 뿌리를 감싸고 있던 표토층이 유실되는 그런 원인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뿌리끼리 얽히고 설킨 부분이 압박을 하면서 고사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일단 거의 99.9%가 죽는 좀 무서운 병해충이 되겠고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나무 고사목 하나에서
20그루나 30그루의 새로운 나무들을 또 감염시킬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국산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 세대만 저래 있지 우리 후세는 가면 없어질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아. 지난 8월 취재진은 경주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 가을까지 한참 멀었는데 마을을 둘러친 산은 단풍이 든 듯 울긋불긋합니다. 저 산 저보다 저 나무 보세요. 다 안 좋아졌는 게. 아유. 저 올라가면 다 그래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파랬니다. 새파랬는데 이 각자 이게 재성충이 이만큼 못이다.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다는 성옥순 할머니. 단풍이 아니라 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치료제가 없어 100% 죽습니다. 4, 5년 전부터 마을 뒷산 소나무부터 번졌는데 이제는 바로 집 뒤 소나무까지 덮쳤습니다. 여기 큰 나무가 이거 나 가지가 뿌지가 이리 넓어가 뭐 집이 절단 나고 그렇지요. 가끔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야. 그래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이라요. 밤에 자면 소리가 나고 겁납니다. 말라 비틀어진 소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칠까 걱정인데 큰 비가 올 때는 걱정이 2배가 됩니다. 이게 마사 땅이거든요. 질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또 실실실 뭉개질까 봐 그게 또 걱정이라요. 이 동네 토양은 모래와 진흙으로 된 마사토라고 하는데 떼죽음 당한 소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하니 많은 비가 내리면 마사토가 쉽게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산사태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뉴스에서 막 이렇게 산사태 났다 뭐 이런 뉴스 보시면은 좀 안 불안하세요? 아이고 와요 산사태 같은 거 나고 하면 겁나지요. 여기 저 거랑이 요거 또랑이 있지. 그게 산물이 천비로 훑어져 내려오거든. 산에서 그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무저기 뿌지가 져가지고 물 내려오는 거랑을 막아뿌는 기라요. 이제 얼마나 됐어요? 이웃한 유복순 할머니는 쓰러진 소나무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3년 전에 이제 거기 나무가 부지가지고 창고 하나 부지가졌거든요. 하나 덮쳐가 깨가지고 내가 신고를 하니까 처음엔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들렁거려 죽으면 해놨구만. 되게 구해놨더만 구해갖고 해줬어요. 이후로도 바람이 좀 불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섭죠? 잠 안 오도 밤새도록 꽂는 소리죠. 뭐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를 정도입니다. 부러지면서 여기 치면서 저 파편은 저 멀리 저 도로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차에 차에 박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지역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잎이 아래로 처지고 색깔도 붉게 변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껍질도 벗겨지면서 하얗게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면 병에 걸린 소나무는 어떻게 말라 죽게 되는 걸까? 재선충은 1mm 이하의 매우 작은 벌레입니다. 소나무로 파고들어 나무의 수간을 막거나 소나무 내부 벌레에 묻은 세균의 독소로 인해 소나무는 차츰 말라 죽게 됩니다. 재선충의 매개충은 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소나무에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를 거쳐 번데기가 되면 수백, 수천 마리 재선충이 다시 번데기 안으로 침투합니다. 하늘소가 성충이 돼 소나무 숲을 누비면 재선충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일대 소나무 군락지를 순식간에 초토화합니다. 소나무리 기생을 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매개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광수염 하늘소가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충을 통해서 소나무로 이동을 하게 되고 북아메리카에서 온 외래종인 재선충은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유입됐는데 치료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5년간 무려 1,5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쓰러졌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 사이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영남 지역이 초비상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재선충 감염 소나무의 70%가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특히 극심하다는 경북 포항에 가봤습니다. 민가 주변은 물론 해안가까지 폭격이라도 맞은 듯 말라 죽은 소나무가 가득합니다. 여기 펜션에 놀러 왔는데 안 그래도 경치 쳐다보면서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가을이 왔나 봐 이러는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 소나무 병이다. 근데 저게 전염이 되잖아요. 계속 번지잖아. 산책길 옆 죽은 소나무는 언제든 사람을 덮칠 수 있는 흉기입니다. 우리가 봐도 빨리 안 들어 우리가 이제 마음도 이제 뭐라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빨리 뒤로 자꾸 번져나가더만 지금 너무 빨리 겠다 내가 볼 때. 여기뿐만 아니라 뭐 딴 데도 심해. 우리 있는 데도 그쪽은 또 많이 심한데 비는 사람 부족하고 뭐 비다가 또 말아프고 뭐. 포항 근처 밀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을을 감싼 산은 온통 벌겋거나 하얗습니다. 앞전에는 투르가 상당히 좋았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일시에 소나무 재선충이 먹어가지고 벌겋게 마을이 들어가지고 일부 벌목을 하였으나 마을 뒤쪽에는 하지 못하여 있고 소나무가 아주 지금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태풍이 오거나 풍수해질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르신 20여 명이 살고 있는 평온한 이 마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제 소나무가 됐습니다. 이제 하천 도랑을 막힌다든지 이래 되면은 마을이 만약에 범람하겠죠. 그런 우려도 있고 나무가 저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마을에서는 위험한 불호 요소가 됩니다. 건조한 봄철엔 말라 죽은 소나무들의 산불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엔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도랑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고 산사태도 더 쉽게 일어납니다. 실제 일본에서 토사붕괴 현장을 조사했더니 재선충 소나무 군락지에서 토사붕괴가 더 빈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먼저 나서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밀양시 업체들이 와서 일단은 저거 표식을 해놓고 가을쯤 되면 작업하러 오세요. 뭐 저희가 잘못 빼면은 벌금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체 손을 댈 수가 없겠더라. 재선충 피해가 워낙 심각해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까지 마련됐는데 법에 따르면 재선충 소나무는 개인이 임의로 벨 수 없고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명령이 있어야만 벨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함부로 나무를 베었다간 재선충이 붙어 이동하는 하늘소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소는 보통 봄에 성충이 돼 가을까지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무를 베면 하늘소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마구 퍼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엔 벌목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 매개충 생태하고 사실 방제 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팍 쓰러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교란이잖아요. 그럼 벌레도 뭔가 튀거든요. 더 옮겨가기 네, 옮겨가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유충들은 뭐 사실 다리도 없고 움직여서 얼마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말씀하신 약재 살포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 말씀하신 10월부터 3월까지는 나무를 베서 그 안에 있는 유충과 선충들을 없애는 방수를 하고요.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재선충 감염은 왜 폭증한 걸까? 22년 이후로 지금 이제 거의 300만 번에 가까운 고사목들이 발생을 해서 다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상향 곡선을 걷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좀 방제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여름철 기후 굉장히 이제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병해충, 뭐 선충이나 곤충 같은 경우는 자기 체온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약합니다. 더워지면은 아무래도 대사가 빨라지잖아요. 대사가 빨라지는 얘기는 빨리 나오고 빨리 번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기후 상승들이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지난 8월 경주의 한 야산, 사람들이 소나무를 살핍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확인하는 예찰 작업입니다.
구멍을 이렇게 3개를 뚫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이쪽에다가 수관이 올라가는 물 수관이 있어서 이렇게 다 군데군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늘소가 한창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엔 주로 예찰 활동과 약재 살포를 합니다. 방제 활동의 첫 단계인 건데 경주시에선 15명 정도가 매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하루에 한 몇 그루 정도 하세요? 30그루 이상도 합니다. 30그루 보내면 대부분이 다 제선충 맞아요, 보통? 거의 맞습니다. 거의. 지금 제선충이 워낙 지금 많아서. 최근엔 검사만 맡겼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제선충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본격 방제 작업이 걱정입니다. 매년 1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소나무 제선충 병을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다 소진돼서 40억 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앞전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은 혹시나 돌이 떨어지가 있으면 바로 해달라 그래도 이제 시에서는 일단 워낙 예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로는 안 해주시고. 돈 없다기도. 돈이 없어가 못한다. 와 자꾸 안 하놓고 재촉을 하니까네. 시 안 주고 정부에 돈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 베어내지 못한 제선충 소나무가 올 여름 기준 47만 그루나 됩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9시부터 방제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런 이제 감염목들이 나중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이게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사목 하나의 매기충의 밀도는 1, 20마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100마리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20%가 내년에 20%로 남는 게 아니고 결국 걔가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증가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다 보니 매일같이 쓰러지는 소나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이제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근데 산림청 같은 데서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할 때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좀 뭐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래 뭐 약치고 뭐 비 내고 뭐 예방한다 그지만 점점 나도 그 막을 수가 없는 뭐 이런 거. 초비상 사태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선충 소나무가 확 늘고 있다는 강원도 춘천. 이게 여기 훈중 처리 중이라고 써있네요. 고사목을 베어내고 여러 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매개충과 제선충을 죽일 수 있는 이제 약재를 살포하고 여기에 더 이상 매개충이 이제 산란을 하지 못하게 방수포로 덮는 거죠. 잘라낸 제선충 소나무는 파쇄, 소각, 훈중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야산에서 잔뜩 잘라낸 나무 더미를 훈중 처리 중인데 여전히 주변엔 제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춘천을 중심으로 그 소나무 제선충병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춘천뿐만이 아니라 경기 가평, 이렇게 경기 북부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서 가평 쪽에 잣나무 농가들이 또 특히 많이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 주변 고사목들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 고속도로나 도로변 이런 데에는 기본적인 방제 예찰과 더해서 좀 더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오면서 본격적인 방제 작업을 시작했다는 포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나무가 넘어지면은 나무에 가지고 깔릴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사목 벌목 작업은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가 비탈 이런 것도 문제지만 바위산이라든지 또 급경사로 이루어지는 비탈면 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사지에서 사람 키보다 큰 나무를 베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자칫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사가 가파른 지형에 위치한 제선충병 감염 소나무입니다. 이 주변에는 민가를 포함해 밭이 있는데요. 만에 하나 나무가 아래로 쓰러지면 안전사고가 우려돼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베어냅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쪽에 하나 어디 잡고 있고 당겨야 될 것 같은데. 나오세요. 줄 몇 개 들어. 오라이. 계속 오라이. 오라이. 장비가 또 이렇게 불거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도 들고. 벌목한 후엔 잘게 쪼개서 운반하고 방제 처리 작업까지 해야 하니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루당 평균 처리 비용이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선충 나무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작업량도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게 작업량이 많아졌다고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사람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되지. 하지만 올해 산림청이 받은 소나무 제선충병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보고된 제선충 감염 소나무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자 예산이 덩달아 깎인 건데 지난해 발생한 감염 소나무 일부가 예산 부족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현장에 방치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어떤 대응 방식이 됐든 예산의 효과는 5년 뒤에 나타나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겨우겨우 유지하거나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일 텐데 고사목이 증가한 상황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간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만큼 많이 투입했으니까 내년에는 그거를 뭐 싹둑 잘라서 뭐 거의 이제 다 방제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쭉 그 사후 관리 같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방제 방법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20여 년째 양봉으로 살아가는 박순배 씨. 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꽉 차야 됩니다. 일단 여기 최소 5, 6장이 돼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벌이 크질 않아요. 이 시기쯤 벌통에 가득 있어야 할 벌이 자꾸 사라집니다. 나가면 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그 원인을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단 이제 그 산에 제선충 약을 하는 영향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냥 초청만 할 뿐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갑자기 사라진 벌들과 제선충 방제약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경남북에 제선충 약 항공기로 막 갖다 부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종의 제선충의 영향도 많이 있지 않겠나. 유독 3, 4년 경우에는 경남, 경북이 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벌들이 그 가까이 가면 다 죽는 거죠. 벌이 돌아오질 않아요. 거의 폐농으로 가야 될 그런 위기에 와가 있습니다. 양봉농가나 송이농가 등에서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올해 항공방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항공방제해서 그 병을 곤치실 수 있다면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예, 나무도 살려야죠. 그 전체가 국토가 60%가 우리나라가 산림인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단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안내도 없이 막 치는 겁니다. 그게 결국적으로 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관리해온 국내 제선충 방제 전략은 이미 제선충에 완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제선충병을 단순 병충해로만 볼 게 아니라 재난, 안전 문제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방제 지침 안에는 이 병충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만 있지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된 상황에서
국민들과 어떤 소통, 그다음에 어떤 기초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확산된 상황 안에서의 생태계 변화와 민가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이제라도 좀 면밀하게 진행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 소멸하고 나면 어떠한 피해, 2차 피해가 나올지 아직 감을 못 잡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전 쪽에서 측면에서, 재난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제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휩쓸고 간 산림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대신 이참에 화렵수로 수종 전환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 이상 피해를 받은 이런 임지는 사실은 전부 삭협을 하고 대체수정 조림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저게 반복적으로 저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기후변화 이런 측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한겨울에도 기계를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 때문에 소나무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재선충이란 외래종의 습격으로 이제 한반도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